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자료는요. 동물학자 데즈먼드 모리스의 책 두 권입니다. 털없는 원숭이하고 인간동물원, 발췌문인데요. 네, 아주 흥미로운 책들이죠. 그렇죠. 인간을 그냥 동물처럼 보고 또 우리가 사는 이 현대 도시를 뭐랄까 거대한 동물원으로 본다는 시선이잖아요. 뭐 상당히 도발적이에요. 맞습니다. 이 자료들 보면서 인간 본성이랑 이 현대 문명이 어떻게 충돌하는지 좀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좋은 주제입니다. 우선 그럼 털없는 원숭이부터 시작해 볼까요? 1967년 작이죠. 네, 모리스가 여기서 던지는 질문이 우리는 왜 다른 유인원이랑 다르게 털이 거의 없을까? 이거잖아요. 그렇죠. 그 시작부터가 좀 파격적이죠. 그러면서 뭐 사바나 환경에서 체온 조절 때문에 그랬다. 이런 진화적인 설명을 내놓고요. 네, 그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맞아요. 뭐 우리가 두 발로 걷는 거, 직립보행, 그리고 유난히 큰 뇌. 심지어 성적인 행동까지도요. 그렇죠. 짝과의 유대를 강하게 만드는 그 특유의 성적 행동 같은 것들. 이런 게 전부 다 그냥 우리 생물학적인 유산이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을 무슨 특별하고 고고한 존재로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철저하게 동물학적인 렌즈로 해부하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보려는 시도군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사회 구조라던가 뭐 공격성 아니면 자녀를 키우는 방식 같은 것들이 사실은 다 저 깊은 곳에 진화적인 뿌리를 두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당시에는 좀 충격적이었겠어요. 아, 그럼요. 책 나왔을 때 뭐 인간을 동물 수준으로 격화시킨다 이런 비판이 엄청났죠. 그럴 만도 하네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도대체 누구냐? 이 본질적인 질문을 던졌다는 점에서 굉장히 큰 파장을 일으켰어요. 어떻게 보면 그 당시 팽배했던 인간 중심주의에 정면으로 도전장을 내민 셈이죠. 그렇군요. 그 관점을 이제 현대 사회로 끌고 온 게 네, 바로 그 후속작 인간동물원이죠. 1969년. 네. 여기선 이제 현대 도시가 그야말로 스트레스 가득한 동물원 우리가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비유가 아주 적절하죠. 원래 인간은 뭐 수백만 년 동안 아주 작은 규모의 부족 단위로 살도록 진화했는데 네, 한 10명에서 많아 150명 정도? 그렇죠. 근데 갑자기 막 수백만 명이 바글바글 되는 이런 초부족, 모리스는 슈퍼 트라이브라고 불렀죠. 네, 초부족. 이런 환경에 그냥 툭 던져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환경에 적응을 못해서 그렇죠. 그 부적응이 문제라는 거죠. 마치 동물원 같은 동물들이 보이는 그런 이상행동처럼 현대인들이 겪는 스트레스나 소외감, 뭐 심지어 폭력성 같은 걸로 나타난다. 이렇게 분석을 하더라고요. 네, 여기서 핵심은 바로 그 부조화예요. 도시라는 환경이 우리의 그 타고난 본능적인 욕구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적당한 나만의 공간이라던가 아니면 내가 속한 집단 안에서의 어떤 안정된 지위, 소속감 같은 거요. 그런 기본적인 욕구요? 네, 그런 걸 제대로 채워주지 못하니까 문제가 터진다는 거죠. 모리스는 이걸 설명하려고 몇 가지 개념을 만들었는데 예를 들어 초지위, 슈퍼 스테이터스, 추구, 그러니까 끝없는 서열 경쟁 같은 거죠. 끈육없이 남과 비교하고 더 높아지려는 거? 맞아요. 그리고 또 자극투쟁이라는 것도 있어요. 이건 뭐냐면 극심한 지루함과 또 반대로 너무 과도한 자극 사이를 막 오가는 거예요. 왠지 현대인의 모습이랑 비슷하게 들리는데요? 그렇죠. 여기서 이제 파생되는 게 뭐 폭력이라든지 아니면 약물 중독 같은 탈출 행동이라는 거예요. 결국 이런 것들이 다 그 본능과 문명 사이의 근본적인 불일치 때문에 나타나는 증상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상당히 설득력 있게 들리기도 하는데 근데 또 모리스의 설명이 전부 맞는 건 아니라는 지적도 있잖아요. 물론이죠. 그 부분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특히 뭐 성 역할에 대해서 좀 고정관념적인 시각을 보인다거나 네, 그런 부분이 좀 혹은 어떤 특정 행동들을 설명할 때 너무 단순화시키는 경향이 있다는 비판은 분명히 있어요. 모든 걸 다 그냥 생물학적인 본능 탓으로 돌린다. 이런 거죠. 생물학적 결정론에 치우쳤다는 지적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비판적으로 볼 부분도 분명히 있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들이 여전히 고전으로 읽히는 데는 이유가 있겠죠. 뭐랄까, 우리 안에 그 원초적인 본성이랑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 환경 사이의 그 팽팽한 긴장 관계,
이걸 너무나 날카롭게 포착했기 때문일 거예요. 아, 그 통찰력만큼은 인정해야 한다는 거군요. 네, 비판적으로 수용할 부분은 당연히 있지만 그가 제시한 그 분석 틀 자체가 주는 통찰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아까 말한 그 초지위 개념 있잖아요. 이걸 오늘날 소셜미디어, SNS에서의 그 좋아요 경쟁에 한번 대입해 보면 어떨까요? 아, 재밌네요. 이게 단순히 그냥 뭐 인기 많고 싶다 이걸 넘어서서 우리 안에 있는 그 원초적인 서열 경쟁 본능이 이 디지털 환경에서 훨씬 더 증폭된 현상으로 볼 수도 있다는 거죠. 어쩌면 가상 공간에서의 지위가 현실의 지위만큼, 아니 어쩌면 그 이상으로 우리를 지배하게 된 걸 수도 있고요. 그럴듯한데요. 또 끊임없이 쏟아지는 정보 속에서 우리가 느끼는 그 피로감 같은 거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자극 추쟁의 또 다른 모습일 수 있겠죠. 듣고 보니 그렇네요. 데즈몬드 모리스는 결국 우리 안에 그 동물을 똑바로 보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 만든 이 인간 동물원이 우리의 본성이랑 어떻게 어긋나서 문제를 일으키는지 돌아보게 만들고요. 맞아요. 뭐 그의 비유가 때로는 좀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인간과 사회를 이해하는데 아주 독특하고 강력한 관점을 제공하는 것만은 틀림없어 보입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던져보고 싶어요. 네, 어떤 질문인가요? 여러분이 그냥 일상에서 겪는 스트레스나 아니면 뭐 무심코 계속 반복하는 어떤 습관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중에 혹시 오늘 얘기 나눈 이 인간 동물원이라는 틀로 설명될 만한 게 있을까요? 우리 안에 살고 있는 그 털없는 원숭이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이 복잡한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데 혹시 어떤 실마리를 줄 수 있을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